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유자나무를 중점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나무는 우리가 대학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유자나무 한 그루만 집안에 심어 놓고 있어도 그 유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아들과 딸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학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어주는 나무가 바로 유자나무였죠. 그리고 이 유자나무에서 나오는 유자는 비타민 덩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으면 유자나무를 비타민 덩어리라고 했을까요? 유자나무의 열매인 유자에는 사과보다가도 25배나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레몬보다가도 비타민이 자그마치 3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자입니다. 우리가 이 유자나무라고 하면 보통 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이 열매를 생각하게 되죠. 이 열매를 유자라고 하는데 이 열매인 유자를 가지고 유자의 열매 껍질을 가지고 우리 보통 유자청을 만들죠. 유자청을 만들어서 유자차를 끓여서 마시게 되는데 이 유자에는 비타민 C의 함량이 사과보다 자그마치 25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자의 겉껍질입니다. 열매의 겉껍질에 그렇게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고, 또 레몬도 비타민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그 레몬보다가도 3배나 더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이런 좋은 유자를 가지고 유자차를 만들어서 마시게 되면 피로 회복을 할 수 있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어서 미인이 될 수가 있죠. 미인도 될 수가 있고, 또 유자차를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은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을 또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의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유자차입니다. 또 유자차는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또 감기 예방과 치료에 사용을 하면은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자차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도 들어있고 엽산과 비타민 E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완화시켜주고 목 건강을 돕는 리모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목감기가 걸렸을 때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유자차입니다. 그리고 유자차는 또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중풍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신경통에도 좋은 약효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유자차입니다. 근데 유자나무는 꽃이나 열매가 바로 탱자나무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열매도 탱자나무의 열매도 노랗게 익는데 유자나무의 열매도 노랗게 있고, 유자나무의 꽃이 하얀색으로 피는데 탱자나무의 꽃도 하얗게 피고, 또 무엇보다가도 탱자나무는 가지에 가시가 날카롭고 무섭고 딱딱한 가시가 있는데 비해서 유자나무도 마찬가지로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자나무이기 때문에 유자나무와 탱자나무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탱자나무의 꽃을 보면은 탱자나무의 꽃은 이렇게 하얀색 꽃이 피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이 아래 부분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5개의 꽃잎이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탱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유자나무는 그 꽃잎의 아래쪽이 거의 붙어 있죠.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가도 요 수술의 모양이 다릅니다. 수술의 모양을 보면 요거 지금 유자나무의 꽃인데, 유자나무의 꽃의 수술을 보면 수술대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위에 꽃밥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꽃밥의 숫자와 수술대의 숫자가 20개에서 25개. 그래서 보통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수술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그 수술의 아래쪽을 보면 수술대들이 모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서 합생한다고 하죠.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합생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술대를 하고 있는 것이 유자나무인데, 탱자나무는 그 수술대가 서로 떨어져 있다.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가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이러한 수술대를 우리들은 이생한다고 하고, 우리말로는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하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이생하는 상태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탱자나무인데, 유자나무는 수술대가 떨어져 있지 않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파이프처럼 되어 있다. 파이프처럼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 파이프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 유자나무의 수술통인데, 이러한 합생하는 수술대가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합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어서 합생해서 수술의 통을 이룬다. 파이프를 이룬다. 통은 용어로 하면 파이프죠. 그래서 수술의 파이프, 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그 가운데에는 암술이 들어있게 되는데, 요 수술대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대들이, 여러 개의 수술대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런 그 속에는 이렇게 암술이 들어있는데, 여기 암술머리가 이렇게 있고, 암술머리 아래에 이렇게 암술대가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곤봉의 모양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 운동할 때 곤봉 쓰는데, 그 곤봉의 모양하고 비슷한 이러한 암술을 가지고 있고, 암술대 아래에는 초록색의 이러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습니다.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는데, 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아래에는 또 이렇게 하얀색의 두툼한 것이 보이는데, 이 두툼한 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화반이라고 합니다. 화반. 우리 이 반자는 쟁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화반은 꽃쟁반이라고 우리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쟁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 꽃쟁반에는 이렇게 맨 아래, 꽃쟁반의 아래쪽에는 꽃받침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연두빛에 뾰족하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꽃받침이고, 꽃받침 위에는 이렇게 꽃잎이 있는데,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꽃잎이 5개, 꽃받침도 5개가 있고, 그것이 화반, 꽃쟁반에 붙어 있는데, 꽃잎과 꽃쟁반 위에, 하반 위에, 꽃쟁반 위에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암술대가 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을 보는데, 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에 털이 없어서 지금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습니다. 윤이 나고 있고 반짝반짝 이러한 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탱자나무는 보면은 그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하얀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씨방에 털이 잔뜩 많이 있고, 암술대에도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방에 털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탱자나무인데, 요 씨방에 털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꽃이 지고
꽃이 지고 요 수술이 떨어지고 꽃잎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다음에 요 씨방은 점점 크게 자라서 열매가 되게 되는데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열매의 겉껍질에는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많고 그 열매가 다 익어서 노랗게 되었을 때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얀 털이 잔뜩 많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탱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유자는 꽃이 피었을 때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과 암술대에 털이 없다고 했죠. 여기 털이 없어서 매끈하게 반짝반짝 광택이 있는 이러한 상태의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 꽃잎도 떨어지고 수술도 떨어지고 꽃잎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다음에 요것이 씨방이 점점 자라서 열매가 되게 되면은 열매에는 이렇게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털이 없이 열매 껍질이 매끈하면서 광택이 나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유자나무죠. 이것이 바로 유자나무인데, 우리가 유자나무에서 또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열매의 껍질이 보면은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하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매끈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하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탱자는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게 이렇게 매끈하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매끈하면은 탱자나무, 그리고 울퉁불퉁하면은 유자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열매의 껍질로 가지고 두 나무는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탱자나무는 보면은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귤처럼 요 바깥쪽에 요 두툼한 것이 요게 이제 열매의 겉껍질이죠. 겉껍질이 있고 겉껍질 속에는 이러한 귤처럼 귤이 보통 10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요 탱자나무의 탱자에도 요 속에는 요 속껍질에 쌓여 있는 속껍질 아니고 중간껍질은 마치 종이장처럼 얇은, 종이장보다도 더 얇은 막질의 중간껍질 속에는 이런 알갱이가 들어있는 열매살이 들어있는데, 열매살 속에는 액체,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들어있는 이러한 중간 껍질에 쌓여있는 방의 숫자가 10개 정도 되는 것이 탱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개 정도 되는 중간 껍질 속에 작은 알갱이가 또 있고, 이 작은 알갱이는 다시 속껍질 속에 쌓여있다. 그리고 속껍질 속에 쌓여있는 열매살에는 달콤하고 맛있는 액즙이 들어있는데, 이 탱자는 달콤하고 맛있는 게 아니라 신맛이 아주 강합니다. 신맛이 강한 이러한 열매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중간 껍질 속에 막질의 열매살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다. 씨앗이 들어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이 탱자나무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유자의 열매 속에는 씨앗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가시를 보면은, 가시는 이게 지금 유자나무의 가시를 보고 있는데, 유자나무도 보면 이렇게 어린 가지는 약간 납작한 편이죠. 약간 납작하면서 납작한 가지에서 잎이 돋아나게 되는데, 가지에서 잎이 돋아나는데, 요 잎이 돋아나는 요 지점에 턱잎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타겹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턱잎이라고 하는 이런 턱잎이 있습니다. 턱잎이 잎이 날 때 같이 있게 되는데, 요 턱잎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서 이러한 날카롭고 뾰족하고 사람한테 찔리면 아픈 이러한 날카로운 가시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길고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 유자나무죠. 그래서 유자나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탱자도 보면은 탱자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어린 가지가 초록색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린 가지가 납작한 것도 유자나 탱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 줄기에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에서 5cm 정도 되는 길고 딱딱한 가시가 엄청 무시무시하게 많이 달려 있는 것이 바로 탱자나무죠. 그래서 이 가시의 모양이 탱자나 유자나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다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자나무와 탱자는 잎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잎을 보면은 여기 가지가 있고 이렇게 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잎자루라고 하죠. 한자로는 엽병이라고 하는데 엽병이라고 하는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 끝에 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 끝에 이렇게 잎이 달리는데 이 잎자루 부분에가 다른 식물들하고는 달리 이렇게 마치 여기 잎하고 비슷한 이러한 잎이 또 달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에 이쪽에 하나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마치 잎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잎을 이것을 우리들은 단엽이라고 하죠. 단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단엽이고 우리말로는 혼잎이라고 합니다. 혼이다. 복엽이 아니라 혼잎이다. 겹잎이 아니라 혼잎이라고 하는 혼잎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유자나무죠. 유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탱자나무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에서 이렇게 잎이 3개가 달리게 됩니다. 잎자루 하나에 잎이 3개가 달리는데 이렇게 잎이 겹잎이다. 조금 전에는 혼잎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겹잎이죠. 3개의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삼출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삼출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출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걸 쉽게 설명하느라고 잎자루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한 표현은 잎자루가 아니라 이렇게 겹잎, 3개의 겹잎을 삼출겹잎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겹잎의 형태에서는 이 잎자루를 잎자루라고 하지 않고 잎줄기라고 합니다. 잎의 줄기다. 잎의 줄기다. 한자로는 엽축이라고 합니다. 엽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줄기라고 하는데 잎줄기에 작은 잎이 3개가 달리는데 이 잎줄기에 보면은 이러한 날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유자나무와 같은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의 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날개의 폭이 상당히 좁죠. 좁은 이렇게 잎줄기가 있고 잎줄기 양쪽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의 폭이 아주 좁은 것이 탱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그 잎줄기에 요거는 혼잎이기 때문에 잎줄기라고 하지 않고 잎자루라고 다시 바꾸게 됐는데 이 잎자루에는 날개의 폭이 아주 넓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유자와 탱자는 구별을 합니다. 근데 또 유자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나무가 광귤이라고 하는 귤나무가 있습니다. 그 광귤의 잎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요 잎자루의 양쪽에 요 날개가 상당히 넓은 게 유자나무였는데 광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습니다. 넓은데 광귤은 잎이 엄청 크고 유자는 잎이 작다 하는 이러한 차이. 그리고 광귤은 열매도 엄청 큰데 유자는 열매 지름이 4에서 8cm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광귤과 유자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하고 예쁘고 신기한 잎을 가지고 있고 향기가 진하고 사람한테 아주 유용한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약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감기약으로도 쓰고
비타민의 덩어리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자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